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 OEM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메나텍 사업가 우종민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다 PPD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오신 분. Y 메나텍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영화 있죠? 타짜, 조성우가 했던 영화인데요. 뭐 생방송의 묘미 소리. 여기 조성우의 표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예, 한심한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 여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스톱에 패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요? 요 패를 보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좀 칠 줄 아는 분. 고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대박이죠. 이 피를 조성우가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정이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도 이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뭔가 패가 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를 딱 잡았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주로 이런 패를 딱 가졌을 때 이 선수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속으로 패 지긴다.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신 분이 있어요. 패 지긴다. 패가 죽인다. 이 뜻이죠. 여러분 이게 고 할 거냐 수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고 수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 아마 조성우는 요 네 사분면 중에 하나일 텐데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 대충 예상하면 전문 직업 S? 아니면 작게 놓고 크게 먹으니까 투자가? 여기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한 위치에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조성우는. 그래서 우리 지금 쓰리고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쓰리고. 우리는 뭐 하면 뭐 3 아니면 이런 거 2도 아니야. 항상 3 좋아해요. 쓰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인데 여러분 고금리 지금 은행에서 엄청 정기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높은데 중요한 건 늘 돈이 없는 거죠. 맞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고환율에 의해서 힘들더라고요. 우리 두바이 갔을 때 우리 업라인 스폰서들이 다 어디 가서 쇼핑했다 했습니까? 제가 두바이 까르푸 가서 했습니다. 왜? 너무 비싸가지고 환율 때문에. 이게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일 때 여러분 삶이 괜찮았어요?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똑같아. 이래 가도 쓰리고 저리 가도 쓰리고인데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더라. 근데 이게 고물가, 고금리 시대, 저물가 이 엔데믹 시대에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고가 제품들은 매출이 성장했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포르쉐가 주문하면 1년 6개월씩 2년씩 걸려요. 이 정말 돈이 없는 시대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하더라. 이게 이제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되죠. 과시적 소비.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시적 소비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번에 한번 제일 큰 거, 역사상 제일 큰 거 하나 터지죠. 복권. 2조 몇 천억짜리 하나 터진 거 보셨죠? 한 명이 걸렸는데 아직 안 나타나서 누군지 몰라. 근데 그 복권을 판 사람도 얼마를 받았냐? 3억을 받았어, 보너스. 그 어르신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할아버지가 나 이제 은퇴할래 이러더라고요. 복권 판매 안 하고 자기 은퇴한대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떻게 가냐?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무지출. 지출하지 않아요. 이거 돈이 없으니까 지출하지 않고 지출하지 않는 거 챌린지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어. 짠돌이. 만 원 가지고 살아내기.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무소유 개념으로 가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과시적 비소비예요. 소비하지 않는 것도 과시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뭐 해야 되냐? 원가 절감해야 되겠죠. 인원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떠냐?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하게 되고 전략에 집중할 거죠.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라는 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가 절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고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있는 사람도 잘라내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맥켄지 할아버지가 와도요, 컨설팅할 때 최종 목표는 뭐냐? 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인원을 자르는 겁니다. 늘리는 게 아니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식업계에서, 외식업계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슐링크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 하나 우리 배워갑니다. 슐링크는 이제 줄인다는 뜻이고 인플레이션하고 합성인데, 내가 돈이 없고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외식을 하지 않게 되죠. 그 외식업계에서는 그러면 외식업계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장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원래 들어가 있던 단무지 3개 놓던 걸 단무지 2개 놓고, 그렇죠? 반찬 수를 줄입니다. 내용물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슐링크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악순환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계속 깔아앉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이제 보게 되실 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찬을 많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리필, 무한 리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 한번 가보세요. 단무지 됐어, 단무지. 그 하나 받는 것도 그 1,000원씩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식당 가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1,000원어치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달라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2019년에 대출 잔액이 이렇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2022년 1분기 때 이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올라갔나요? 40.3% 올라갔어요. 그럼 자영업자가 이렇게 돈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슐링크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소비도 계속 줄어들고 거의 짠돌이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 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 다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221조입니다. 라면을요, 과거에는 우리 앞에 동네 슈퍼마켓이나 조그만 데서 사왔는데 이제는 라면도요 온라인으로 구매합니다. 2년 새에 20% 정도가 가격이 오르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매장보다 10% 싸요. 그럼 아주 작은 단위도 정말 온라인으로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의 결론은 자산이 만들어지는 잡을 테크해야 돼요. 잡도 테크해야 돼, 잡. 맨날 재테크 아니 뭔 테크.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재테크하고 성공한, 최근에 성공한 사람 있던가요? 없어요. 잘 보세요. 집에서 가만히 놀던 주부들,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고 우아하게 시월드를 씹고 남편을 씹고 아들 자랑하고 하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주식을 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점은 꼭지점이에요. 그들이 주식을 하면 100% 망합니다. 왜? 전문 투자가가 아니거든요. 이미 했던 사람들이 됐는데 일반인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은 꼭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잠시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꼴게 돼 있습니다. 뭐를 안 했느냐? 그들은 잡 테크를 하지 않았어요. 현재 직업에서 다음 직업을 가지기 위한 전략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대부분 인생을 살아요. 나는 중산층이기를 원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실제 대한민국이 그렇냐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쪽에 많아요. 벌고 쓰고 거의 남는 게 없는 경우.
돈 있는 사람이 이 정도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을 합치면 10명이죠. 평균은 어떻게 돼요? 5명이잖아요. 그럼 5명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프상으로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라냐면 평균이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다. 평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용어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돈은 번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번 사람을 카운터를 해보면 평균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기업에서 임원들이 연봉이 훨씬 높죠. 저 말단 직원하고 평균 값으로 하면 뭐 5천, 6천 되는데 5천, 6천 되는 사람은 숫자를 카운트하면 중간에 숫자가 안 맞아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자본주의 숙명은 양극화다. 이렇게 돼요, 그래프는. 평균값이 없는 거예요. 평균이 중간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많이 몰려 있고 여기 돈 있는 사람이 여기 다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평균을 벗어나야 되고 개별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더 부자 됐죠, 부자들은. 양극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니까 기존에는 무난한 상품을 만들었고요. 평범한 삶을 원했어요. 그래 보통 의견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탁월함과 차별화, 다양성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에서는 이걸 원했어요. 지금 트렌드 책을 여러분 다 보세요. 트렌드는 다 분석해서 솔루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루션을 주는 딱 말은 전부 이 세 가지로 다 기결됩니다. 이거 해라.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공부하지 않습니다. 가끔 공부하는 경우는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영어가 조금 딸릴 때 가끔 가서 영어를 한번 좀 배우는 그 정도지 내가 인생에 뭔가 아주 관조해서 집중해서 봐서 뭔가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되냐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 자산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땠든 쓰리고가 아무리 오든 쓰리저가 오든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자산 소득이 만들어진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어떤 상황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호황기가 많았습니까? 불황기가 많았습니까? 인생은 늘 불황기였어요. 경제가 좋아진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불황을 지키는 게 최선이 뭐다. 이런데 예전에는 우리 고액 영분자들이 이직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직을 지금 하기 어려워요. 핀테크, 가상화폐 이 IT를 잘했던 친구들이 몸값을 불려서 가다가 이제 경기가 죽어버리니까 이직을 할 수 없어요. 금융사에 넥타이 잘 매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에서 돈을 벌던 친구들이 이제 회사가 수익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죠. 로펌에 아주 좋은 로펌에 있다가도 이렇게 이동했던 친구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견디는 시대로 가고 있죠. 흔들리는 고용. 고용은 늘 흔들렸어요. 시장이 좁기 때문이죠. 40대가 무너져, 평균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나쁜 세금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국가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강제로 그냥 눌러버리는, 이제 공산당이나 이래서 억지로 눌러버리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자본주의에서는. 우리 부산은 또 고령화서, 쓰리고에 또 고령화 또 이 포고에 들어가는데요. 부산은 엄청나게 이 초고령화로 들어가 버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제가? 노인과 바다랬죠. 부산의 닉네임은 노인과 바다야. 그 어떤 분이 유튜브 보니까 이래요. 아니 부산만 노인과 바다가 딴 데도 저 군산이나 저쪽에도 다 노인과 바다다. 여수도. 그러니까 부산만 꼭 왜 노인과 바다냐는 거예요.
근데 비율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초고령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요. 실제로 동구나 영도구 쪽에. 진료비도 계속 올라가죠. 어르신들 이제 비용이. 제가 어제 리크루팅 한다고 부산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조금 일찍 갔는데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밖에서 거의 20분을 기다렸어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 시스템 진짜 좋은 시스템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고객들이 와서 돈을 계속 내면서 치료받잖아요. 정말 젊은 친구가 심장내과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건 더 웃긴 게 뭐냐.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이게 밖에를 봤는데 밖에 현수막이 쫙 붙어 있는데요. 다른 병원의 현수막이 거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병원의 현수막. 암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 뭐 영양식 해가지고 현수막에 거의 90%가 타 병원들의 현수막이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부산대학도 안 되니까 얘들이 틈새로 들어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파트 한 채, 우리 뉴스 보면 이런 생각 하셔요. 여러분 이거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걱정하냐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가 떨어지는 여러분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왜냐?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걱정하셔도 돼요. 그 한 채 있잖아. 한 채인데도 왜 팔릴 걸 걱정하세요? 그냥 사세요. 제발. 팔라고 애쓰지 마세요. 이거는 누가 걱정하느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난주 강의할 때 강남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득이 더 크다 했죠. 사기는 누가 더 잘 칠까요? 강남이 훨씬 많아요. 세금도 더 안 내고 조세 토탈해가지고 강제 징수되는 제일 많은 데가 강남이에요. 좋은 면만 보죠.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도와주는 시스템일까요? 아니에요.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법이 태동이 그래요.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자를 위해서 세팅시킨 겁니다. 결코 개선될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S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시간을, 나의 소중한 시간을, 평생 살 수 있는 시간을 그 회사에서 보내는 대가로 받는 게 이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나았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금액이 차이 뿐이에요. 여기 받는 연봉이 보통 이분들이 3배 정도 더 버세요. 실제로. 근데 3배 덜 벌어서 3배 더 남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 그 부인들이 다 써요. 실제로. 제 주위에 있어요, 그런 분. 5천을 버는데 한 달에 500을 저축을 못 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뭐냐면 그 부인은 4,500을 뭐 하냐? 과시적 소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남들도 다 보내는 거 보내고, 공부시키는 거 다 보내고, 결국에 쎄 빠지게 해도 뭐 하느냐? 부산대밖에 못 가. 근데 저는 돈 하나도 안 쓰고 부산대 보냈어요. 누가 잘했어요? 제가 잘한 거지. 어이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없는 짓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어쩌다가 정말 대박을 쳐서 이분들이 부동산 자산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일반적인 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BI 분면에 있는 분들은 계속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95%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돈은 여기 5%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ES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 겁니다. 왜? 돈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 먹을 돈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계속 돈을 많이 만들 겁니다. 왜? 돈이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직장인들 힘드냐? 500대 기업이 인건비 비중을 보세요. 매출액 대비해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14%예요. 서비스업.
근데 이 서비스업도 아까 얘기한 싱크 인플레이션 경우로 가면 결국에 이것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잘 살자,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수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기 BI는 자산을 만드는데요.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었냐? 이 두 BI에 있는 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ES의 돈을 빨아들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시스템적으로. 그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실이에요, 그게. 왜? ES에 있는 분들은 그 회사의 기업에서 시스템 만드는데 1조를 하지만 그 돈은 내가 안 받고 누가 받아요? 이분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통 흐름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거 한참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총판권을 딸 수 있을까? 내가 대리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LG전자 휴대폰 사업부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언폰 뭐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차에 휴대폰을 몇억 원씩 싣고 다니면서 대리점에 납품을 했어요. 그때 대리점주는 차 한 대 오면 바로 돈이 얼마 계산이 됐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제가 대접을 엄청 잘 받았어요. 왜? 차 한 대 오는 순간 돈 얼마 버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대리점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 구조는 누가 만들어요? 있는 사람이 만들어요. BI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요. 소비자는 뭐예요? 소비만 할 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삶이 개선이 될 일이 없는 거죠. 유통의 흐름에서 이제는 기업하고 바로 소비자가 연결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이 도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유튜브랑 네이버, 넷플릭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은 누가 벌어요? 얘들이 다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느냐?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문 판매와 달리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을 회사가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을 우리가 이 광고를 대신하게 되면 돈을 받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35%. 아까 14%가 최대치랬죠. 매출액 대비. 맨혜택은 매출액의 35%를 반드시 우리한테 풀게끔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국은 35%예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 4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 미국 가서 사업하고 싶어요. 솔직히. 팔 수도 있잖아요. 이 코드를. 이제 기회가 된다면 PPD 딱 하고 미국 건너가서 국적 바꿔가지고 한 방 딱 땡기고 나오고 싶어. 솔직히. 여러분은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싫어요. 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데 맨해튼 말고 다른 회사들 보면 한 개 살 때랑 네 개 살 때랑 다른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땡땡 회사.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있는 자에게 더 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냥 소비를 한 개만 하면 되는데 더 소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더 싸게 먹으려고. 그럼 어떻게 집에 계속 쌓이겠죠. 여전히 A사 같은 그 세제는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샀는데 언제 소비하겠습니까, 그걸?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터는 톰 피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P&G 있죠. P&G. 이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마케팅이 출연한 이래로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1988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좀 나쁘게 됐던 게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충성된 고객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요게 기존에 하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마트에 충성된 마트 가면 꼭 이 마트만 가는 사람이 있고 꼭 홈플러스만 가는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이 마트가 조금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가시는 분들이. 실제로요.
농담이 아니고. 그럼 그 마트 위엔 또 뭐가 있느냐? 이 트레이드가 있어요. 그 이 트레이드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가 뭡니까? 오, 좀 잘 아시네요. 센스쟁이. 코스트코를 가는 사람은 뭘 내서 그래요? 연회비를 내니까 나는 있어 보이잖아. 그럼 다른 데는 연회비가 없어. 막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충성된 고객이 됐잖아요. 코스트코에서 여러분 돈 준 거 있어요? 없잖아. 제일 기분 나쁜 게 코스트코 나올 때 또 검사하는 거 제일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안 가요. 내가 본사에 전화했어요. 당신 코리안을 무시하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서 왜 전 세계가 동일하게 갈 때 그걸 검사를 한대? 야, 내가 그랬어요. 잡아놓고 당신들 카메라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설사 훔쳐갔다 하면 너가 잡아내면 되죠. 갈 때마다 또 2번씩 체크하냐? 제 기분 나빠서 안 가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또 친절하게 다 보여주고 나는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이드만 갑니다. 참고로. 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적절한 숫자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뭐 해요? 판매 서비스 활동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고 초대하고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게 네트워크 사업의 목표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트워크 사업의 목표는요. 요까지 했던 거를 요 밑에까지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세미나 오게 하고 홈파티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크랭 클로징 막 2,000씩 끊었다. 이거는 뭘 했어요? 판매 서비스 활동을 한 거죠. 그까지 하면 안 되고 그 밑에까지 다 해야 돼요. 전 과정을 보여주시라. 이게 네트워크 사업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 추이는 어떠냐? 잘 하고 있습니다. 2배 성장했어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2배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업종이. 얼마나 괜찮습니까? 후원수당을 받는 사람 26%, 나머지는 뭐예요? 단순 소비자, 그러니까 좋은 소비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ESBI 사보면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산, 즉 내 주머니에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내 주머니에서 계속 나가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나가는 거는 뭐가 나가요?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카드. 맞잖아요. 카드 나오죠. 현금으로 메나텍 제품 사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진정한 부자. 카드 계속 나죠. 돈이 들어와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자산이라는 거죠. 그럼 만들거나 사거나 활용해야 돼요. 만들 능력이 있으면 하면 되고 살 돈이 있으면 사시면 돼요. 활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만 가지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준과 동시에 전 세계, 전 나라에 있는 돈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당근마켓이 제일 레벨이 낮은 거 아세요? 혹시? 마케팅 업계에서 평가했어요. 자, 당근마켓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예요? 아까 중간층에 9번에 있는 사람, 중하위층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적인 겁니다. 나쁜 거는 아닌데 여기 소비는 레벨이 낮은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럼 이게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뭐냐?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SBI에 BI에 있는 사람들은 포춘지에서 이런 얘기예요. 모든 투자가의 꿈, 비즈니스 세계의 마지막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냐? 이거 여러분 오늘 아신 것만 해도 대박스입니다. 대박스. 대박스. 요걸 알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속적이고 연간 성장세가 있느냐, 견실한 현금이 잘 도느냐, 고수익이 되느냐, 전 세계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대부분 보면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흥분합니다. 어제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제 친구를. 맨 땅에 발바닥 이렇게 걸어 다니면 온몸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전기 뭐 이렇게 해주고 활성산소가 죽는데 음극 마이너스에서 바닥으로 걸으면. 물론 맞긴 해요. 일부분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서
병은 안 오지만 다른 병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줄어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전 세계 시장 확대가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해. 자기들의 리그만 있는 거죠. 한 150명 정도 충성 고객들이 있죠. 계속 흙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계속 전화하죠. 친구야, 니도 흙바닥 걸어라. 그 돈이 됩니까? 안 되죠. 고수익 됩니까? 저 멀리 좋은 흙을 수입해가지고, 그럼 수입할 돈이 들잖아요. 그럼 고수익 만들겠어요? 견실한 현금 흐름이 안 만들어지면 맨 흙바닥 걷는데 무슨 현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비즈니스는 요 네 가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들이 가장 큰 고민은 요 네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개시킨 이 헬스케어는 왜 되느냐? 시장 규모가 엄청나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카운터도 안 돼. 여러분 하루에 1억씩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하루 이틀은 씁니다. 근데 3일째 주면 미칩니다. 살 게 없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1년 한 달에 30억 쓰라고 하면 쓸 것 같죠? 친구들 불러가 오만 난리를 쳐도 쓰기 힘듭니다.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저 파크 하얏트 호텔 가가지고 한 끼에 15만 원짜리 3번 먹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계속 먹어보세요. 질립니다. 결국 한 3, 4일 지나면 어디서 만났냐?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앉아 있어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별거. 근데 이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크니까. 게다가 아픈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계속. 이게 시장의 확대이죠. 우리 글리코를 전 세계 인구가 다 먹었다. 우리 시장 끝난 거야. 재미가 없어.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거로 끝날.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장단컨대. 대신 기회는 많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아픈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냐? 이 회사를 통해서 주자. 세상에 없던 기술로 만들어진 회사는요, 28년 됐습니다. 28년. 여러분, 28년 됐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8년 동안 메나테크가 평범하게 왔을까요?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업도 10년 주기로 넘어갈 때마다 굉장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떤 회사든지. 근데 이 회사는 무려 강산을 3번이나 바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시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 26개국에 이미 진출되어 있는 거죠.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4, 5년 돼서 급성장하는 거죠. 10년 지나봐야 알아요. 10년 지나야 아, 그 회사 좋은 회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여러분이 가족과 생활을 책임진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특허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이 회사는 특허는 신기하게도 거꾸로 갔습니다. 한국이 먼저 특허 받고 미국이 받았어요.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생화학이 발달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2011년에 줬어요. 왜 11년에 줬냐? 안 주려고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안 되겠다. 국민들 다 죽겠다. 이러다 해서 이제 풀어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제품입니다. 핵심은 환자 신체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고 글자화되어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20년 돼서 한계가 풀렸습니다. 그럼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자, 이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모방하거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음 버전을 만들려고 했겠죠. 다른 회사가.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왜 안 됐냐는 거예요. 28년 동안. 이게 핵심이라고요.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 영업 기밀권로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는 생애 코드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한 거죠. 이제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손을 베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몸이 어떻게 치료됐냐 보니까 뭔가 다른 작동을 하더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메나텍이 이 물질을 찾아내서 복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초고 최고 최신을 기반으로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복제가 안 되는 게 매력입니다. 자, 그러면 시골로 가서 환자가 뭘 먹어서 나았던 케이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8가지 당 중에 200가지 당 중에 8가지 당만 메나텍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92개 당은
타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땡도 있습니다. 해몽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 있어요. 192개 중에 있어요. 물론 하나당 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 메나텍은 특허는 당이 8가지인데 당 2개를 합쳐서 제품을 만들면 특허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4, 5년 전에 유행했던 제품이 있어요. 무릎에 좋다는 글루코사민이 당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팔아요? 약국이 하나도 안 팔아요. 왜? 제가 그 성분을 보고요. 함량 비율을 보니 1%도 안 돼요. 나머지 99%는 이상한 거 다 때려 넣어가 만드는 거예요. 왜? 진짜 제약회사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제약회사가 존재할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존재하는 거지. 꾸준히 약 먹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가 똑똑하기를 기업가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똑똑해지면 안 사 먹을 건데. 회사는 투명하게 부채 재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이래 비즈니스 위키에 6위로 마크했고요. 2006년에 포브스지에도 회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5위, 6위 한다. 이러면 한국에서 1등이겠죠. 그죠? 여기 시장은 3억 5천만 명 시장이고 한국 5천만 명 시장이에요. 다른 거예요. 미국을 왜 정복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차를 몰고 직진으로 1시간, 2시간 가면 졸려요, 안 졸려요? 아니 똑같은 계속하고 별로 그게 안 바뀌어. 이 풍경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달리는지 지가 달리는지 몰라요. 아 진짜요. 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가 나와 있어요? 자율주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면 되니까. 직선으로 끝까지 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힘들어요. 그런데 미국 애들이 한국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풍경이 계속 바뀌어. 산을 보고 환장을 해요, 진짜로. 산 보고 환장합니다. 오, 뷰티풀 막 계속 뷰티풀 합니다. 여러분 뷰티풀한 상경에 살면서도 스스로 안 뷰티풀하다고 생각하시잖아. 그럼 앞으로 강의 뒤에 거를 들면 여러분 뷰티풀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메나테크에 대한 거는 위키백과에서 검증해 보시라. 법적인 거 2005년, 2006년 이렇게 6위하고 5위하고 분위기 팍 뜨면 뭐해요? 항상 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송 걸고 난리칩니다. 그럼 보통 회사들이 소송을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아무 감동이 없어. 파급력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파급력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뭐 이런 법적인 소송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다 정리했습니다. 한국제약의 힘에 이렇게 글리코를 통해서 공부 좀 해라. 미국 메나텍에서 좀 배워라 이러는데 잘 안 배우죠. 왜 안 배울까? 전문가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겁니다. 타 거는 안 된다고 딱 선언합니다. 메나텍도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이 메나텍만 하라고 이렇게 다 100% 그거 100%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영양소를 먹고 100% 치유된다 라고 모든 게 다 적용이 된다라면 굳이 모의가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영업사원을 불러 목소리 좋은 아가씨를 다 불러가지고 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고객님 얼마나치 2만원치 1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먹는 대로 건강해지세요. 끝. 맞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021년에 메나텍은 8위를 했습니다. 아이템 중에 3개를 골라서 10위까지 했더니 건강기능식품이 24개나 돼요. 과거는 화장품이 대세였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롤린스 박사도 메나텍 사업을 하십니다. 이분은 분자생물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퇴임하면서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체 면역 체계를 지원한 길을 열어줬다. 이 혁명적인 아이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튜브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핵심은 이 세포 표면에 있는 당들이 구슬 모양으로 있는 당사슬들이 인지하고 소통하고 면역한다라는 게 사이언스지에 실려 있는 거예요. 8가지 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성물질도 발견했어요. 자, 다른 회사들이 다 좋다고 하면 한 번쯤은 너가 사이언스나 네이처지나 이런 데 실린 거 있나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그 관련된 비스무리한 거라도 있냐 물어보세요. 근데 비스무리한 거 있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저 수준이 아주 낮은 논문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계신 분들이 논문을 왜 안 쳐다보냐? 네이처 사이언스의 정도 실려야 되는데 허나 빠진 게 논문이거든. 한 100명 임상 실험해놓고 그걸 마치 다인 것처럼 포장하잖아요. 논문도 돈 주면 가공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분. 요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사슬이 만들어지는 당화 과정을 거쳐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도쿄 뉴턴지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혈액형부터 암 전이까지 이 세포 얼굴 이게 다 나와 있는데도 아주 중요한 팩트인데도 이걸 보고도 못 믿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다 믿어보세요. 여러분한테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똑똑한 사람들이 네트를 다 장악하겠죠. 오히려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엔도 박사가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니까 초장수 노인들이 왜 이러고 살지 봤더니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빼곡하고 길더라. 그래서 오래 살더라는 거죠. 허참 씨가 이야기합니다. 암을 이기는 돕는데 8가지 당 영양소라고 나왔는데 어떤 분은 이거 보고 먹고 어떤 분은 자기 식대로 하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독점권을 드리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식품권을 독점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독점 판매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는. 왜냐하면 사업성도 있죠. 지속적으로 현금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이분이 그래요. 미국에서 연구하신 분이 글리코 한 통을 15만 분에 팔겠대요. 자기한테 판권을 주면. 이 독점권이잖아. 이 사람 독점권을 아는 거죠. 어떤 연구한 사람이 내가 이거 당 영양소는 생명에 직결되는 영양소다. 내한테 판권 주면 15만 불. 지금 돈으로 얼마예요? 예? 얼마요? 1억 7천. 네. 한 통 1억 넘는 거는 맞죠? 예. 고환율 시대 이성을 잃어버리네. 네. 정신 차려주세요. 네.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한 거. 그래서 여러분 제품 경험하고 정보인데 그 정보 중에 지원의 시스템을 알려셔야 돼요. 자, 많은 회사들이 자기 회사 자랑질을 엄청나게 합니다. 회사 자랑은 누구나 합니다. 월급 잘 주면. 샴숑 다니는 애는 샴숑을 좋아하고요. LG 다니는 LG를 좋아합니다. 중요한 거는 인사 쪽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그룹에 있는 팀, 부서, 그 멤버십이 어떠냐에 따라서 회사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이라는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알리셔야 됩니다. 누구는 움찔거리가 놀래게 할게 있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알아듣는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거니까요. 잘 듣게 되면 이 7가지의 보상 플랜을 여러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입니다. 내가 500점, 80만 원이라는 금액이에요. 500점은. 내가 써보고 좋아서 두 사람에게 500점씩 전달하면 비즈니스 개발이 됐다 해서 8만 원을 즉시 드립니다. 물론 15일 날 드립니다. 8일 날 드리고. 나는 4명한테 했다. 그럼 20만 원을 드립니다. 8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합치면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5명이고.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을 매출을 하자마자 첫 번째 보너스는 2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겁니다. 되게. 똑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계 보너스가 형성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써보고 좋아서 먹게 되면 메나텍은 이렇게 단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소비자가 되든 사업자가 되든 만들어지는데요. 내가 유자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점수. 내가 150점을 쓰면요. 직급에 따라서 4에서 8%의 수당이 체계됩니다. 8886654 저것만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급에 따라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은 8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줄어듭니다. 직급에 따라서. 왜 가능하냐면 이게 입소문 단계예요. 지금은 모든 회사들이 다이렉트로 온라인 구축해서 고객한테 직접 접속을 하기 원합니다. 왜? 마트를 통해서 가면 마트에 마진을 줘야 되고, 그죠?
총판 대리점은 총판 대리점 먹고 살수 마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 관리할 게 많아요. 컴플레인이 많아요. 그냥 직접 회사가 다이렉트로 하는 게예요. 어떻게? 입소문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트워크 사업이 좋은 이유는 이 입소문 때문에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두 개의 렉으로 만들어졌을 때 작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7단계 다음에는 안 주느냐? 7단계 이하 작은 그룹의 매출의 합의 0.5%를 무제한 인정합니다. 요거는 마치 연금 보너스가처럼 시간이 지나서 매출이 1억이 나오면 50만 원, 10억이 나오면 500, 100억이 나오면 5천만 원이 나옵니다. 멘토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그분이 직급이 갈 때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계속 받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취직시켜줬더니 밥도 안 사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 엄청 벌게 해줬는데도 싹 입 닦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해줄 수는 있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소개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매달 1위 이상 직급자가 되면 내 파트너가 10명이면 10만 원씩 그것만 100만 원 들어오는데 얼마나 멋지겠어요? 멘토 보너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간 분들은 내가 직접 추천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직급을 가면 수당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내가 돕겠죠. 자, A사 있죠. A사. 그 회사는 직접 도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이너리 있죠. 뭐라더라, 고품질, 저가격 고품질. 여러분 세상에요. 저가격 고품질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한데 예전에 티코 혹시 티코 타고 다니신 분 없으시죠? 티코가 비쌉니까? 쌉니까? 싸잖아요. 그걸 누가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옛말에 어르신이 있죠. 잘 모르면 비싼 거 주고 비싼 거 사라 했죠. 똑같아요. 우리가 맨하텍 비즈니스 할 때 이분들의 비즈니스를 열심히 도우면 계속 수당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인데요. 내가 직급을 달성하고 내 다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직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어떤 직급? SED. 기준이 SED예요. 만점, 금액으로는 매출료는 1,600만 원 정도. 그분들 SED가 되면 그분이 받는 수당의 20%를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문수 사장님 예전에 보너스 받았던 거 내역입니다. 여기 보세요.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 보세요. 전체 보너스 제일 많죠. 1,700만 원. 리더를 열심히 돕는 거. 우리 이문수 사장님 왜 물개 박수를 많이 칠까? 그걸 열심히 응원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팀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너리 하는 데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업은 쉬운 사업은 없어요. 근데 그쪽에는 이렇게 해요. 쉽잖아. 집에 있는 거 바꾸면 되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저것만 그거 팔아요? 아니요. 딴 데도 팔아. 더 싼 것도 있어요. 3A가 있잖아요. AAA가 있어요. 마지막 A는 뭐라고 하는지 더 싸고 더 좋대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럼 기술이 발달하면 AAA 되면 A 하나 더 오겠죠. 저기는 칫솔 하나 1,000원 파는데 우리는 500원 판다. 솔깃하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그렇게 칫솔을 몇 개 사야 매출을 올리겠습니까? 이지캄 이지고라고 영어에 말이 있습니다. 쉬운 사업은 쉽게 끝납니다. 왜 그만두냐고요? 어려운 사업을 안 해서 그래요. 맨하텍 사업은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쉬운 사업이 없으면 안 했어요. 이건 내 핵심적인 것만 이해가 되면 이건 하겠네. 근데 많은 사람은 쉬운 사업을 하재요. 그래서 커피숍 차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쉽거든. 바리스타 자격을 따는 게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한 달에 1년에 대한민국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100명으로 제한해 보세요. 근데 어때요? 어느 학원 출신인지도 몰라. 그냥 지식대로 해.
드립 커피 드신 분 계세요? 저도 한 드립 해요. 드립 커피가 예술이에요. 저도 손목이 장난 아닌 스냅이에요. 이거 하루 종일 돌려보세요. 손목 다 나가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드립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그건 내가 경쟁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리더를 복제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 2세대 나눠서 20, 20, 10, 1.2, 2.5, 2.5 이렇게 받게 되죠. 글로벌 풀보너스. 여러분 사업은 이까지는 일단 받아보고 계속 할지 안 할지 결정하세요. 사업의 확장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사업의 성공의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왜? 환경이 다르거든요. 저 베트남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 그러더라고요. 사업 장사할 만하면 그 모자섬 영혼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네. 우리나라 1970년대, 60년대 분위기. 경찰들이 와서 자꾸 돈을 뜯으니까 돈 벌어가 거기 상납하는 게 몇십 프로가 정해져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은 나라 가서 돈 벌기가 쉽습니까? 여기서 못 버는데 뭔 남은 나라 가서 돈 벌겠어요. 진짜 대단한 아이템이면 거기 가서 하면 되는데 그걸 어렵습니다. 왜? 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뭐 해요? 계속 개발하잖아요. 우리 마트 역사가 그렇잖아요. 까르푸 들어왔죠? 월마트 들어왔죠? 근데 세계적인 기업이래.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다 집에 갔잖아요. 왜? 한국 애들 더 똑똑하거든.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 롯데마트 어디고 다 철수했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하탄이 왜 되느냐? 28년 됐다니까요, 사장님. 추가 보너스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즉시 돈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400만 원을 매출을 해서 4명을 만들면 20만 원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게 추가로 내가 직접 추천해가지고 그분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인한테 10%가 캐시백 되는 게 있어요. 오, 대박. 만약에 그분이 100만 원을 했어. 100만 원을 4명을 했어. 400이죠. 그것만 40만 원이 리턴 된다니까요. 20에 40, 60만 원 들어오잖아요. 단계 보너스까지 계산해 보세요. 동일한 매출인데도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맨하텍은. 1.5%를 죄송해요. 네, 아주 신규 자격 골드 ED 되시면 100만 원. 이거는 보너스로 더 드리는 겁니다. PD 되시면 20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SED 150만 원 이상 받으신 분 2분을 만드시면 골드 ED 221 받게 되고요. 골드 ED 2명 되면 PD 400 이상을 받게 됩니다. PD 2명이면 브론즈 2명이 실버 PD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분이 이 직급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브론즈 PD와 이 브론즈 PD를 만들어야 되느냐? 일반적인 회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하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해도 갑니다. 전체 사이즈가. 그러면 인쇄연금 상속같이 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골드 ED는요. 마케팅을 이해하고 1년 집중하면 20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1차 직급인 PD는 회사 평균이 3년 8개월이에요. 3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풀 보너스는 회사 평균은 5년 2개월 되니까 이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억대 연봉을 5년 만에, 5년 2개월 만에 내가 사업을 집중해서 억대 연봉을 만들 수 있다. 그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대기업에 다녀서 5년 몇 개월 만에 억대 연봉 가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습니다. SED가 되는 단계가 내가 500점을 만들 때 온전히 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퍼들까지 다 해서 500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디렉트가 되죠. 500. 그럼 이분이 실제 받는 거는 20만 600원 정도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그럼 4명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56만 9천 원 됩니다. 세금 빼고. 또 여기서 하나 질명 드릴게요.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냅니까? 돈 없는 사람이 세금 많이 냅니까? 왜요? 직장 생활할 때 억대 연봉 되면 좋을 줄 있죠. 세금 40% 뗍니다. 근데 있는 사람 억대 연봉은 다릅니다.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실제 세금을 별로 안 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좋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분 억대 연봉 되면 3.3% 빼고 뭐 빼고 이러면 실제 세금 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르다고요, 완전히. 그래서 두 명의 사업자를 요런 구조가 돼 있던 거를 요 두 사람이 각각 똑같이 요런 구조를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400을 만드는 400 매출을 할 수 있는 400 매출을 해서 또 400 매출하게 400 매출하는 거예요. 요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요게 SD를 복제하면 테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룹에서 계속 이야기죠. TLP를 가지고 1위 만들면 이분이 71만 5천 원 받아요. 요 구조가 되면 머릿속에 요걸 딱 이해하세요. 요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거, 이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요 옆에 오피스텔이 얼마 받아요? 5만 신경 다 쓰고 60만 원 받아요. 60만 원. 달세.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왜? 옆에 또 짓고 있거든. 한 5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서 만들면 이렇게 구조화 된다는 거죠. 그럼 SED가 되면 만점 금액으로는 1,600만 원 매출하면 수당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돼요. 500점씩 복제했을 때. 매력적이죠. 분명히 제가 SED 할 때는 115만 원이라고 시작했어요. 115만 원은 내가 추천 보너스라든지 프리퍼드 커스텀 말고 그냥 단순 네트를 만들었을 때 금액인데, 요거는 내가 직접 리더 체크 매칭도 더 많이 받게 되고 첫 주문 보너스도 있죠. 멘토 보너스. 이게 이제 첫 주문 보너스를 내가 더 많이 추천하고 더 커스텀 팩을 많이 하면 이게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죠? 굉장히. 여러분 매출 1,600만 원에 수당을 10% 이상 받는 네트워크 회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을 겁니다. 골드 1위 2만 점은 어떠냐 하면 거의 370 정도 돼요. 여러분 골드 1위만 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테드를 복제시켜 PD가 되시면 수익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례고요. 6만 5천 점 PD를 500점씩 복제했던 케이스입니다. 세금 빼고 6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암땡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 회사들 중에 메나텍은 수당을 쭉 펼쳐봤을 때 분포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들은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0.1%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전체 파이는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나텍이 훨씬 더 많습니다. 0.5. 5배 많아요. 왜 돈이 안 됐냐? 얘들 보니까 1년에 50만 원 미만 받는 사람이 거의 90% 여기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왜? 쉬운 거잖아요, 이건. 행주 바꾸고 물티슈 몇 개 바꿔야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고품격, 고부가가치 사업은 뭐가 한다면 메나텍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일 낮잖아요. 50만 원 미만 받는 사람이 5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한 개씩 먹으신 분들 때문에 그렇겠죠. 많이 안 드시고. 후원수당 지급 부급표 보십시오. 8위 하고 있어요. 얘들은 평균적으로, 이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얼마 받냐? 1억 받아, 이렇게. 메나텍 보세요. 3, 4, 8. 근데 이 이상한 회사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 보니까 이 업력도 별로 안 되는데 마케팅적으로 좀 푸른 것 같아요. 좀 많이 받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 정상적으로 했던 메나텍이 제일 높습니다. 후원수당 지급법에. 그래서 바프로트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부합된다라고요. 학연, 지연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하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귀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아메이부터 덱스터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돈 번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메이가 6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업력이 아메이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7위를 하고 있어요. 레일 로빈슨이 7위 하고 있어요. 이게 수당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수당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갔을 때 더 되겠죠. 그럼 이 여행 보너스도 줍니다. 이번에 코리아 매니페스토 하죠, 대전에. 여러분 여기에 가셔야 되는 이유는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직급자들 통해서 여러분 도전과 비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시는 거죠. 제가 두바이 갔는데요. 여러분 두바이에 이 햇빛을 땡볕에 1분 이상 있으면 제가 스타벅스 쏠 수 있어요. 우리 요때 이 찍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빨리 찍어라, 빨리 찍어라, 빨리 찍어라 이랬어요. 너무 더워서.
저 이 반짝이는 이 머리가 순식간에 익습니다. 지금 뭐.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여기 사막에 펭귄이 살고 있어요. 여기 사막에서 펭귄이 살고 있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사막에 펭귄이 안 살잖아요. 근데 여기 펭귄 살게끔 돈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같이 밥을 먹고 했습니다. 이게 궁전 같은 호텔에서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아무나 갈 수 없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호텔 가서 제가 그 펜 안 가져왔는데 볼펜도 진짜 럭셔리합니다. 볼펜 가져왔어요. 제가 왕궁에 쓰는 볼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기 꼭 다시 한번 가서 살고 싶어 사는 건 아니고 거기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은데 그 아침에 수영하신 분 유일한 분이 있어요. 이 전체 그룹에 100몇십 명이죠. 우리 최연선 사장님 혼자 그 앞바다에서 왕족같이 수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M5M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가치를 더 줄 수 있습니다. 500만 명의 회원들이 500만의 어린이를 살리는 일에 정말 가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우량 기업을 조건을 적었던 이 피터스가 이야기합니다. 실행을 중요시하더라. 고객과 밀착하더라. 기업과 정신을 잇더라. 사람을 통해서 생산하더라. 가치를 근거하더라. 핵심 사업에 집중하더라. 단순한 조직이죠. 회사는 본사는 인원이 제일 작아. 근데 회원이 몇 명이에요? 44,000명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우리 또 엄격함이 있죠. 박수 치야 되고 막 리뷰해야 되고 엄격한 게 있어요. 이게 초우량 그룹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게 지원이에요. 지원이 돼요. 다른 데는 저런 게 없어. 제가 보니까 느슨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도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 개발한 강력한 툴인 TLP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삶과 건강, 재정을 3년에서 5년 정도 여러분 투자해 보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맨하탄에 저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여행 가면 너무 기뻐요. 특별히 GIP 말고 GIP는 이제 빼고 PD 서밋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멤버십이 얼마나 좋은 멤버십인 줄 아세요? 제 아내가 PD 서밋 갖고 와서 우리 집 홈파티 문을 열었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홈파티 하자 하니까 안 된다고 이런 지어야 돼요. PD 서밋 한번 갔다, 야, 홈파티 하자. 이래가지고 집을 개조해서 홈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해결안을 드립니다. 3고가 오든 3저가 오든 여러분 이 꾸준함, 수적천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에 돌이 구멍이 뚫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죠.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뚫린다고요. 꾸준함으로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드 300, 내년은 기필코 300, 저는 60명 달성할 겁니다. 이미 제주도에서 자기들이 60명 하겠다 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얹으면 바로 60명 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테드가 되고 1+1 하시라는 거예요. 1+1 해서 여러분 진짜 소원이 있어요. 난 울고 싶은 때가 딱 한 장소가 있어요. 백스코 가서 내 강의할 때 울고 싶어요, 진짜. 나 이제 요런 조만한 데서 하기 싫어. 좀 큰 물에서 놀고 싶어요. 믿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